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이게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추락인지 숨고르기인지, 그래서 잠깐의 조정 숨고르기를 거쳐서 도약을 할 건지 좀 헷갈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네탈출을 순조롭게 운영하는 데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계 경제가 이제 그 요동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한 코로나죠. 이게 지금 상황이 이제 이탈리아가 우리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 우리 같은 경우에 누적 총 확진자 대비 일일 증가율이 약 3에서 4% 정도 됩니다. 중국은 8만 명 대비 20여 명, 즉 0.02%, 완치율은 74.2%라 그래요. 한국은 완치율이 3.3%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통계는 순전히 개판이죠. 이 한국의 기적을 만들자. 증가율을 0.5%로 한번 낮춰보자. 그러면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납니다. 한국 상황 보시면 제가 이게 20, 30%씩 가면은 4월 우리 총선 무렵에 한 30만 명 정도 감염돼 있습니다라고 이 추세가 간다면, 그렇게 한 말한 게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0% 초반대 내려갔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고 말한 게 지난 주말인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제 그제 월화하면서 이게 3% 4%대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1% 미만 내려가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586이 종중 개판을 쳐도 우리는 1% 미만으로 가보시죠. 특히 이제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위험한 근무 환경, 콜센터 1인 평균 실평수가 1평 미만입니다. 콜센터 가보시면 책상 폭이 1m 정도나 될래나 90cm나 될래나 굉장히 좁은 책상에 높은 칸막이 쳐놓고 이렇게 딱 고개 받고서 콜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면 사무실에 뭐 닥치닥치 앉아서 그게 이제 뭐 수십 명이 앉아서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그 원청자, 보통 콜센터는 이제 대기업이 직영을 안 하고 외주에 용역 하청을 주는데 그 원청자인 대기업이나 기업체에 말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들 간격을 늘려야 되겠다. 그 스페이스를 3배, 4배 늘리고 또 장비를 사서 재택근무를 시켜야겠다. 요새는 이제 재택이 가능한 정도로 장비가 발전돼 있어요. 콜센터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강력하게 관철을 시키고요. 또 콜센터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고객사들은, 콜센터를 사용하는 원청자들은 이런 조건을 감안을 해서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LG, 뭐 현대, 그리고 커다란 보험사들 이런 데부터 빨리빨리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박원순은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도대체 무슨 뭐 그 참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일만 없다면, 그리고 집회 때의 거리 간격만 정확히 지킨다면 참으로 안전한 도심 집회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고 저 그것 때문에 오늘 종로서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그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 정부가 개판을 치든 말든 우리 시민의 각성에 의해서 갈 수 있죠. 가봐야죠. 또 식당에서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좌석수를 예를 들어 절반으로 줄여서 식탁을 2개를 쌍으로 붙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1.5m 정도 이상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덜어먹기를 위한 그 집게와 접시를 드립니다. 반찬에 같이 이렇게 그 젓가락이 같이 그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식당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이런 우한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 건데, 우한 코로나는 이유의 절반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저께 스탠다드 포어스 기준 7% 하락해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즉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잠시 동안. 직접적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한 코로나죠. 이탈리아가 전국을 거주 지역 바깥에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이 죽자사자 석유 가격 인하 경쟁이 붙었습니다. 인하 전쟁입니다. 인상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월요일 날 배럴당 30달러 안팎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근본적 원인은 이게 이제 석유 가격 하락은 그 미국 셰일 혁명에 의해서 세계 석유 안보 질서 글로벌 페트로 시큐리티 오더가 들어온 데 있겠죠. 미국이 에너지 석유 수출국이 됨에 따라서 이 사우디나 러시아의 석유 횡포가 종식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약진함에 따라서 사우디, 러시아 두 석유 패권 국가가 몸살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몸살 끝에 이렇게 발작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감산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사우디가 러시아를 겨냥해서 그냥 전체 증산과 그리고 가격 후려치기로 들어갔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계 유가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낮은 수준, 그러니까 30달러 안팎까지 이제 하루 만에 곤두박질 쳐버린 이런 상황이 어저께 벌어졌습니다. 엊그저께. 이에 따라서 주가가 미국 주가가 이제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거죠. 자, 이러니까 미국 내의 글로벌리스트와 PC 좌파는 트럼프 망해라 망해라 이런 주문을 또 외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그 메시지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겁니다. 석유 가격 전쟁으로 미국 세일 산업이 죽어나갈 것.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미국 셰일의 그 생산 원가를 보면요. 배럴당 평균 40달러에서 45달러 수준인데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신기술을 채택한 데들은 이미 30달러 밑으로 내려가 있고 신기술을 채택하지 못한 데들은 뭐 한 50달러 무슨 저기 뭐 이렇게 60달러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한 30, 20불대 후반에서부터 한 60달러까지 이렇게 그 셰일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또 거기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게 한 30에서 60까지 분포되어 있는 게 아마 미국 셰일 그 산업의 현황일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산지 기준만 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지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 기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지와의 거리가 워낙 짧아 버리잖아요. 소비지와의 거리가 짧다고요. 미국 셰일가스의 특징이. 셰일 오일과 셰일가스의 특징이. 소비지가 가까워요. 그리고 플러스 이 수많은 그 셰일 그 생산 현장에서 아직 가스는 충분히 상품화되지도 않고 부산물로 가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셰일 이제 그 석유와 셰일 가스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상품화되지 않고 가스는 현장에서 태워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스를 상품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한 번 더 경쟁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일부 미국 셰일 산업이 죽어나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셰일 산업이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월 달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한 달 동안에 그 30만 개가 늘어났어요. 한 달에 30만 개요. 그럼 1년에 신규 일자리 늘어나는 게 1년에 뭐 말하자면 그 스피드라 그러면 1년에 수백만 개가 되는 건데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첫째가 일자리 고용이 급증하고 있고 둘째가 서민층 특히 유색인종 그리고 저학력자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계층보다 큰 그런 아주 굉장히 건강한 지금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그 월요일 날 한때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작동될 정도로 가격이 곤두박질 치자 트럼프가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냥 원칙으로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저것 때문에 저기 뭐죠 그 우한 코로나 때문에 유급 병가를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겠다.
federally administration, federally administered paid leave off, 뭐 paid leave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급 병가를 연방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겠다. 미국이 말하자면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이 우리보다 살벌하죠. 걔들은 일단 급여 자체 주급을 받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랬다 떨어졌다 이랬다 떨어졌다 이게 훨씬 우리보다 이직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타프하죠. 규정노조 이런 거 힘 별로 못 쓸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가면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런 문제가 붙게 되죠. 그러니까 유급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뭔가 이게 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병가 자체를 연방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회복세에 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또 아시아 증시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늘 양호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석유를 땡겨다 쓰는 데니까. 아시아 쪽은. 석유가가 떨어지면 아시아는 경제가 살죠. 한국 같으면 어마무시한 흑자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시장 제도라는 게 굉장히 오묘하고 위대한 데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석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런 석유 비즈니스에 많은 것을 태워놨던 그런 펀드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깔아앉는 현상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 때문에 덕을 보고 건강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일종의 새로운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유가입니다. 제가 이란 때도 솔레이마니 참살했을 때 전쟁 안 납니다. 그때 막 그냥 미국 빅미디어 또 한국의 조중동 이쪽에 다 전쟁 간다. 뭐 미국이 겁대가리 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을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거 전쟁 안 간다.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석유를 중동으로부터 들여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상군을 집어넣지 않는다. 지상군을 안 넣겠다고 하는 순간 다시 말하자면 지상군으로 접수 평정해서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그 목표를 안 가지는 순간 미국은 원격에서 그냥 때려버리면 된다.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원격에서 때릴 수 있는 해군력, 공군력, 정밀무기 이런 걸로 치자면 이거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방적 지역 폐기지 따라서 이건 전쟁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유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에너지 석유 수출국이 됐거든요. 에너지 석유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구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요번은 이제 지나치게 폭락을 해서 30불 이짝 저작까지 폭락을 했지만 결국 뭐 40불대 50불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저유가 구조가 앞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거는 뭐 중동에서 사단이 벌어져도 계속 그 구조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때 이란에서 막 뒤집혔을 때 60불 중반대까지 가다가 다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미국의 힘이 무지막지해지죠. 경제 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하고 있지만 그게 더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죠. 지금 미국 경제 전 세계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됐잖아요. 또 군사도 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말씀드리다가 그랬지만 지금 군비 지출을 저렇게 트럼프가 무지막지하게 사상 최대를 하고 있는데 저 군비 지출 저렇게 해두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게 첨단 무기라는 게요. 즉시 가동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첨단 무기라는 건 메인테넌스에 그만큼 더 돈이 들죠. 유지 보수에. 따라서 메인테넌스 비용을 많이 쓰면 기존의 무기도 훨씬 더 가동률이 높아져요. 지금 트럼프 되면서 이 가동률이 거의 뭐 100%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르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차죠. 근데 잔고장이 잦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포르쉐를 몰려면 차를 두 개를 가져야 된다. 한 대는 포르쉐가 있어야 되고 또 한 대는 포르쉐가 공장에 가 있는 동안 탈 일반 차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무기도 똑같다고요. 첨단 무기도. 계속 정비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오바마 때까지는 일단 군비를 제한을 하고 많이 안 쓸라 그러니까 일단 나가야 되는 월급 나가고 경상성 비용 주고 뭐 주고 하면 항모는 20척 있지. 예를 들면 10척 있죠. 근데 항모를 유지보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은 항모가 7척이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무기 또 우주군도 만들고 이거 사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무기 만들고 우주군 만들고 뭐 이렇게 새롭게 확충하는 군사력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미국 같으면은 그 무시무시한 첨단 무기 지금 기존에 있는 무기들을 이 가동률을 100%대로 유지하는 임전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군사력이 이제는 뭐 중국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감히 대들 수 없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경제 군사에 있어서의 압도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 이미 지식, 문화, 뭐 금융 등은 이미 압도적 격차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커버할 방법이 없는 그런 압도적 격차 구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중국 침몰이죠. 이번에 이제 그 미중 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를 이제 디커플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으로부터 중국 경제를 밀어내는 즉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족탈불급의 제조업 1번지로서의 위상이 점점 더 약화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우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중국 침몰이 이제는 급격하게 꼬라박히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0.02% 증가율, 누적 총 환자 8만 명.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도 이탈리아가 10,000명에 육박하는 지경이 오고 한국이 8,000명에 육박하는 지경이 왔는데도 저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곳과 어떻게 거래하겠냐라는 인식이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박힌 거예요. 발병이 났는데도 병을 공표를 하기는커녕 이게 병인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잡아 가두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조사하고 잡아 가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결국 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감춘 상태에서 온갖 해외 행사 다 대규모 사절단 보내서 뭐 스위스 다보스 보내고 미국 백악관 방문단 보내고 세계 군인 올림픽 보내고 해서 전 세계에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병의 원인을 이게 천연 상태 자연 상태의 박쥐 그 사스 바이러스의 변형인지 아니면은 이게 엔지니어링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추론 자체를 못 하잖아요. 유전자 배열로 보면 엔지니어링으로 보인다거든요. 그리고 자연 상태라면은 이 병원균을 갖고 있는 박쥐군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병 다 깔아앉고 나서요. 이제 치료제 백신 나와서 이 병이 한번 풀이 죽고 이제 진압이 되고 나서 이 병이 다시는 발병 안 한다 그러면 이건 100% 엔지니어링 된 병입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일반 박쥐한테는 이 병이 깊게 자리를 잡고 퍼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거든요. 결국 밝혀질 일이라고 이게. 밝혀질 일이에요. 어느 경우든. 이런 걸 책임 있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 거짓말. 그다음에 지금 통계, 지금 누적 환자 수, 뭐 완치율, 뭐 신규 환자 수 이거 다 통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쟤들은 저런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자기들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것까지 거짓말하고 더 나아가서 뭐 국가 고위직, 전직 고위직인지 뭐 현직 고위직인지 혹은 고위직 연구원인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거는 처음부터 중국이 진원지가 아니고 미국인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헛소리나 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에 관해서 우한 코로나에 관해서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만정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따라서 중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침몰한다는 얘기는 북한의 뒷배가 날아간다는 얘기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방사포 많이 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계속해서 날 좀 보소 꽃을 흔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그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국이 침몰하면 북한의 뒷배 없어진다는 얘기고, 북한 뒷배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저게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미군 딱 접종하고 타이밍 맞춰 미국이 전면 접수 평정하는 데 들어갑니다. 참 오늘 신문에 보니까 프로브 개발에 성공했더군요. 그것도 세계 최초로 한국 쪽에서 식약청 발표입니다. 프로브라는 거는 이 항체를 탐색해내는, 프로브가 이렇게 탐지, 탐색 뭐 이런 뜻의 동사죠. 그러니까 병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의 항체 형성을 탐색해내고 요것이 항체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 녀석이. 이렇게 모든 일은 예를 들어서 볼펜보다도 볼펜을 만드는 기계, 그 볼펜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계,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파급력이 커져요. 그걸 영어로 메타 차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는 뜻은 뭐냐면 피직스, 자연과학을 설명하는 그 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사고 체계, 이 지식 체계를 메타피직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 메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머리가 고도화되고 파급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얘기를 하면, 김무성가라 한 20여 명의 미래통합당의 그 잡스런 정신머리 나간 국회의원들이 참여 혹은 주도해서 일을 저지른 요번에 그 개헌 소동이 무서운 이유는, 헌법의 내용 중에 일반적 내용의 한두 개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헌법을 고치는 과정 자체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흉악한 거죠. 원래 헌법을 고치는 과정, 즉 개헌 과정은 원래는 국회를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를 바이패스해서 국민 100만 명이 청원 혹은 발의하면 바로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의제 시스템을 폐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겠다, 공산주의 헌법 해서 뭐 이상한 노조, 이상한 사회단체, 이상한 간첩 조직이 합심해서 100만 명의 개돼지를 조직해가지고 그런 헌법을 발의하면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헌법을 위해서 온 국민이 국민투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바꾸겠다고 이번에 나섰던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랑 손잡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김용호와 황교안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공천을 박탈한다든지 이들을 무릎 꿇고 나와서 전부 석고대죄 시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대표 공천위원장 할 자격이 없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헌법의 다른 내용을 한 구절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을 고치는 과정 자체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죠. 우리가 치료제를 만든다, 백신을 만든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도구가, 핵심적 도구가 프로브입니다. 항체를 식별해내는 그 도구입니다. 도대체 항체가 식별되면 그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체의 작동 방식을 흉내내면 그게 치료제가 되는 거고, 몸에서 항체를 형성시키는 힘을 길러주면 그게 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작동 방식, 인간 두뇌와 인간 창의력의 작동 방식은 이렇게 메타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한 이거를 만드는 것. 그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고 방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지역의 자유시민 네트워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이건 미래통합당에 개기고 있다라는 문제죠. 또 여기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뭐 전교조가 횡행하고 있다, 민노총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메타 차원의 솔루션은 뭐냐?
자유시민이 각성을 해가면서 정치 교양이 높아져 가면서 지역에서 1,000명, 2,000명, 5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모이면은 이게 이 모든 문제를 제압하는 핵심 맞는 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백신 얘기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중국은 이런 거 다 감추고 그래서 중국 이 우한 코로나에 가장 중국이 손해본 건 뭐냐면 우한 코로나가 중국이란 땅에서 발생했다. 혹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우한 코로나 병균이 중국에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에서 새나간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제일 손해 그렇게 심각한 손해가 아니에요. 진짜 손해 본 건 메타 차원에서 손해를 봤다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중국의 방식 자체에 전 세계인이 경악하고 중국이란 나라에 엑스표를 치게 됐다고요. 쟤들 병을 감춰? 병을 얘기한 의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 그래? 쟤들 병 감춰놓고 전 세계 다 싸질러 다녀? 쟤들 병이 어떻게 발생했나? 어디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왔는지 거기에 아닥하고 있어? 쟤들 그 병에 걸린 사람의 통계에 대해서 완전히 조작질을 해? 근데 쟤들 믿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 끝난 겁니다. 중국이 끝났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와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 북한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분단 구조가 붕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무성이 같은 자들 조선중앙 이런 것들이 저렇게 숨이 턱에 차갖고 개바락질을 하고 있고 민주통합당 지금 공천을 바도리들로 다 싹쓸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보시라고. 세상 그렇게 쉽게 안 가니까. 자, 이런 일이 진행된 결정적인 그 미국 쪽의 무기는 뭐냐? 셰일혁명이고 그 셰일혁명을 가능하게 한 트럼프에 의한 규제 해제예요. 이 셰일은 남의 땅 밑으로 막 기어들어가면서 그 땅을 빠개는 거 아니야. 물론 땅 빠갠다고 땅 안 깔아앉습니다. 빠개서 기름 뽑아내고 뽑아낸 미세 공국에다가 물 채워넣어요. 고압으로.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뭐 규제로 하려면 뭐 집안이 악화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죠. 규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가세오릴 수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걸 과감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푼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정부도 그걸 같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방정부의 규제 해제를 대응해서 푸른 주가 있고 그걸 그 연방정부가 규제 해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브레이크 걸고 뒷다리 잡은 주가 있어요. 연방정부의 규제 해제를 대응해서 같이 풀어준 주는 대표적인 게 펜실베니아고요. 그 뒷다리 잡은 거의 대표적인 주는 뉴욕입니다. 뉴욕시티가 아니라 뉴욕이 아니라 뉴욕 스테이트.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렇게 되면. 뉴욕 스테이트는 침체하고요. 펜실베니아는 뛰어오르고요. 펜실베니아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배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를 밖으로 팔고 있습니다. 밖으로 판다는 게 이제 해외든 혹은 국내든. 이런 식으로 이 규제 해제에 의해서 완전히 셰일 혁명이 날아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 기반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무지막지한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에 사우디와 러시아 사이에 붙은 석유 가격 극한 경쟁, 극한 전쟁은 결국 뭐냐? 이러한 미국발 이 혁명에 관한 몸부림이죠. 적응 과정이죠. 우리로선 나쁠 일 없어요. 또 미국에도 나쁠 일 없어요. 세계에도 나쁠 일 없어요. 그래서 장담합니다. 지금 유가 춤추는 거요. 결국 뭐냐면 세계 석유 안보 질서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서 조정 국면이고요. 주식 춤추고 경제 춤추는 거. 그다음에 우한 코로나에 의한 위축 두 가지 이유인데 우한 코로나의 위축은 조만간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저건 확 풀릴 거고 그다음에 세계 그 석유 안보 질서의 그 확립 과정에 대한 울퍽질퍽 조정 과정은 저거는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석유 에너지 엄청나게 사서 쓰는 나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 저희 자유, 애국, 자유 보수, 자유 우파 시민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대중 집회 못 하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이거 샘플로 만들어 본 거예요. 내일 입고돼서 바로 내일 모레 이제 출고됩니다. 저 많이 사서 쓰세요. 요거는 이제 요번에 만들어서 드리는 거는 구멍숭숭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해서 표도둑질 막아내자. 그 다음에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노. 그렇게 해서 이걸 네 피스, 그러니까 두 분이 차실 수 있는 거. 이거 몸 앞뒤로 차는 거니까 네 피스가 있어야 두 분이 차시죠. 차실 수 있는 걸로 해서 얼마를 드리냐? 끈 포함해서 단돈 10,000원에 모십니다. 근데 이제 재질이 지금은 이건 폼보드로 한 거고요. 샘플이라 실제는 반영구적인 이런 말아지는 플라스틱인데 딱 차면 빳빳해요. 빳빳해서 괜찮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 사시면 이제 급한 대로 뭐 펜으로 종이에다 써서 붙이시든 출력해서 붙이시든 다른 걸 주장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개인용 자유시민의 개인용 시위 항의 장비입니다. 하나씩 다 구축하셔서 만약에 전국에 이러한 시위 장비를 구축하시는 분이 20만 명이 돼서 동네에서 또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10만, 20만 나오면 대한민국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공명선거지원단 모집이고요. 이거 010-3330-1242. 그래서 우리 구멍 숭숭 뚫려 있는 사전투표 우리가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한편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유시민이 선거구별로 서로 식별하고 모일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위해서 이런 책자 10,000원에 50권, 한 박스 400권에 5만 원 모시니까 돈이 되시면은 사셔가지고 주변에 좀 뿌려주시고요. 네. 탄핵 다이제스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배우가 미 국무부 비치좌파였다.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한 60페이지 되는데 10,000원에 15권 모십니다. 이거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실 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죠.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학교 앞에서 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어요. 내 삶의 첫 투표, 진짜 투표일에 하자. 부재자가 아닌 당신, 사전투표 노노. 그래서 사전투표는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를 위한 제도니까 투표날에 대한민국에 있고 투표할 수 있는 당신은 부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우한 폐렴과 전쟁하기. 청소년, 건강한 청소년인 당신은 이게 우한 폐렴에 걸리더라도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안 걸리도록 함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행동 수칙을 충고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뻐요. 크기가 요만해요. 왜냐면 이 청소년들은 눈이 좋으니까 글자를 작게 해도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인쇄를 무려 8도 인쇄를 해서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장에 1만 원이고요. 1200장에 3만 원 물류비 포함입니다. 이 문자 주문 부탁드립니다. 동네 고등학교 앞에서 한 장씩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